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매주 수요일 응급실 문을 사실상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택시를 타고 왔다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내년에 국제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한방과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 배달 만물 트럭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식품 사막 현상을 이젠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입 담당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어제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는데요. 응급실이 문을 닫은 사이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찾아온 환자는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런 일이 반복될 전망인데 충북의 응급의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 모녀가 응급실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지만 1분도 안 돼 발길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가까이 소화기내과 질환으로 고생하던 85살 어머니를 모시고 증평에서 청주까지 20km 거리를 달려왔는데 진료를 못 받고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의사가 없다. 어디로 가라 소리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래요. 병원 어디 딴 병원으로 가냐.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어제 야간 운영을 중단하면서 성인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응급실 전문의가 없다면서 응급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신생아 환자를 이송해온 한 사설 구급대원은 최근에는 신고를 받고 환자를 태워도 응급실 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충북대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 응급실도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환자가 있으니 병원을 알아봐 달라. 근데 2시간 반, 3시간 넘게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 데도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엔 못 갔어요. 지역 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서 충북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더 큰 문제는 응급실 운영 중단이 앞으로 매주 반복된다는 겁니다. 충북대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전까지 수요일 야간 응급실 운영 중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안에 응급의료센터에 계신 전문의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당장의 어떤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료진의 그런 탈진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지난달 추석 연휴에도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6시간 동안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랐는데 호흡기와 심혈관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번 가을과 겨울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의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충북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집계 결과 올해 감염병 신고 건수는 지난달까지 2,547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2,50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는 45% 급증했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자 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가 85배, 성홍열 신고가 5배 늘었습니다. MBC 충북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밥상을 넘어 농촌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식품 사막. 늦출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농촌 마을에 신선식품을 배달해주는 만물 트럭을 직접 운영해봤더니 예상보다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물 트럭,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걷고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장 한 번 보려면 한두 시간이 걸리는 한 산골 마을. MBC 충북 프로그램 계란이 왔어요 팀이 만물 트럭을 직접 운영해봤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없는 게 없는 만물 트럭이 왔습니다. 과자와 라면, 어르신들이 들기 무거운 음료류, 염색약까지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두부와 우유, 생선 같은 신선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에는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만물 트럭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결항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시골에서 다 필요해. 시장이 워낙 멀잖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진짜 좋아. 전남 영광군 묘랑면에는 지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만물 트럭이 42개 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 신선한 먹거리를 전하기 위해 민간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두부를 많이 사셔요. 두부는 이제 반찬으로 쓰시기도 좋고 생으로 잘라 먹기도 좋아가지고. 이후 전북과 경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농협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년 수천만 원씩 드는데 수익은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 농협은 도입 3년 만에 방문 횟수를 2주에 한 번에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농촌 주민 입장에서는 운영 하나마나 도움이 안 됩니다. 계시는 노인 어른분들도 지금 너무나 좀 가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 사막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만물 트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선뜻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옥천군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제 효과라든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식품 사막 현상을 저출생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원책이 있지 않으면 민간 조직이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이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농촌 돌봄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거리가 없어 황무지에 던져진 것과 다름없는 식품 사막. 사막을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샘터 같은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년의 박람회가 전시와 체험 위주였다면 올해는 박람회 본연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내년에 열릴 엑스포를 고려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방 진료 프로그램. 지역 대표 한방병원에서 나와 침을 놓는데 번호표를 받은 어르신들이 대기실을 채웠습니다. 아예 이 프로그램을 위해 박람회를 찾아올 정도입니다. 일부러 비 온다 그러는데도 막 그냥 열심히 왔어요. 다른 것도 물론 다 좋지만 일단 한방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젊은 층과 가족 단위를 겨냥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명 가수와 개그맨 등이 출연하는 특별 콘서트가 매일같이 열리고 예술 공연과 체험 행사가 100여 개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왔어요. 가을 연구 작업 보고 있었는데 슬라임 만들기 재밌을 것 같아요. 지역 기업과 국내의 소비자를 잇는 홍보관까지 전형적인 박람회 모습입니다. We both are kind of interested in herb and herbal medicine, so we wanted to try it out. We also buy some herbal like toothpaste. 달라진 건 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바이어를 직접 연결해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받도록 전용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바이어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제공을 받고. 내년 9월 제천에서 열릴 국제 행사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대비해 산업 기능을 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나 기업인들이 와서 우리 한방 발전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고. 미리 보는 엑스포로 열린 올해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호선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24건이 적발됐고 특히 거짓 표시가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며 중국산 수입이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랐습니다. 이는 1.3%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는 급등세인 배추와 무가 각각 72.1%, 62.9% 오른 가운데 사과는 17.1% 떨어졌습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은 예년과 달라진 게 많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 대입 담당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대입 진학 지도를 해온 정임숙 장학사는 먼저 올해 수시 모집의 경향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학 교육도 이렇게 취업이랑 좀 직결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취업이 수월한 이런 학과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예과의 기록적 경쟁률은 정원, 증원에 따른 상향 지원, 또 지역 인재 전형 확대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지역 내에서 봤을 때 그 풀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경쟁률이 올라간 것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원하는 그 최상위권 내신을 가진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 지원을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번 입시만큼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강화된 경우가 또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입의 또 하나의 관문 정시 모집. 올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사이 진행되는데 이런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32,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비수도권 전체를 합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에요. 서울 소재 그 상위권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능 준비를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학, 과학 선택 과목 필수를 폐지한 대학,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확대하거나 신설한 대학이 늘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수능 시험, 지난달 치렀던 모의평가가 난이도는 낮았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BS 연계 출제라던가 킬러 문항 배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는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6, 9월에 본인이 보았던 그 모의평가들을 기준으로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끝까지 좀 파고들어서 걱정이 많을 수험생 부모들에게 지역별로 대면 상담도 해주고 있다며 적극 신청해달라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그런 입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꼭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